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었어야 했죠. 72살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5시 마을회에서 주최하는 온천 여행을 떠나려고 집을 나서는데 사랑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우리 사랑이가 말이에요. 15년 전 남편 종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사랑이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떡 만들러 가는 저를 조용히 따라다니고 손님들에게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인사하는 얌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자마자 사랑이가 달려와서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옷을 잡아당기고 문 앞을 막고 서서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사랑아, 왜 이러니? 하고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더 심하게 지저댔어요. 어렵게 집을 나와 터미널로 향했는데 사랑이는 저를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터미널 입구 한복판에 누워버렸어요.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서는 절대 비켜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금자시집게가 왜 저래요? 나이 들어서 치매 온 게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났죠. 봉순이가 버스에서 금자야, 빨리 와. 하고 손짓했지만 사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눈물을 참으며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서 사랑이한테 소리도 질렀죠. 15년을 키워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동네 슈퍼 TV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제가 타려던 그 관광버스가 산길 커브 구간에서 전복됐다는 겁니다.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중상을 입었고 제 친구 봉순이도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제가 탈 뻔한 바로 그 차였으니까요. 만약 사랑이가 저를 막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겠죠. 아니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사흘 전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집 문을 여는 게 일상이었어요.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죠. 남편 종표와 함께 시작한 이 가게를 혼자서도 40년 넘게 지켜왔으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일어나 인절미용 찹쌀을 물에 불리고 있었습니다. 절구통에서 나는 둔탁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아, 금자 할매가 또 시작했구나 하며 안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아, 일어나렴. 구석에서 잠들어 있던 사랑이를 깨웠습니다. 이 아이는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해 겨울 가게 앞에서 얼어 죽을 뻔한 채로 떨고 있던 강아지였어요. 종표가 자기야, 저 애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 하며 데려온 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사랑이라고 불렀는데 하도 귀여워서 사랑이가 되었습니다. 중형 토종견인데 웃는 것 같은 인매와 깊은 눈빛이 특징이에요. 사람 마음을 읽는 듯한 눈을 가졌죠. 사랑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거리며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작게 낑낑거렸어요.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줬지만 사랑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절구를 두드리는 내내 옆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구석에서 다시 잠들곤 했는데 말이죠. 새벽 5시가 되자 첫 손님이 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 기사님이었어요. 할머니, 인절미 한 접시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저는 갓 만든 인절미를 포장지에 싸드렸습니다. 김 기사님은 늘 새벽에 와서 일용직 동료들과 나눠 먹는다고 하셨어요. 사랑이는 평소 같으면 꼬리 흔들며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제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는 왜 저래요? 아픈가? 글쎄요, 오늘따라 이상해요. 김 기사님이 나가신 후 저는 사랑이를 불렀습니다. 사랑아, 정말 어디 아프니? 병원에 가야 하나? 사랑이는 제 손을 합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전 9시쯤 단골 손님인 박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금자씨, 콩떡 2개만 주세요. 아, 그런데 마을회에서 온천 여행 간다던데 가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가게를 비우기가 쉽지 않아서요.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하실 거예요? 가끔은 쉬셔야죠. 박 사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5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가게 걱정, 사랑이 걱정만 했죠. 박 사모님이 나가신 후 저는 사랑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아, 할머니가 하루 정도 여행 가면 안 될까? 사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15년 동안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며 느낀 건데 사랑이는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 동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동혁아. 무슨 일로? 회사 근처라서 들렀어요. 점심 드셨나요? 동혁이는 50대 중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챙기고 싶어 하지만 표현이 서툰 편이에요. 아버지를 닮아서 과묵한 성격이거든요. 봉순이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온천 여행 가신다고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가게도 걱정되고. 어머니, 하루 쉬시는 거 괜찮아요. 제가 사랑이 돌봐드릴게요. 동혁이 말에 사랑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동혁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동혁이 바지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사랑이가 왜 이래요? 오늘 아침부터 이상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 동혁이는 사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여행 간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걔들도 예민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딸 미영이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는 40대 초반으로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입니다. 최근에 어머니의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어요. 어머니, 온천 여행 꼭 가세요. 오랜만에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도 사랑이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도 가끔은 쉬셔야죠. 미영이가 사랑이를 부르자 사랑이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저는 남편 종표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온천 여행 가도 될까요? 사랑이가 이상하게 굴어서 걱정이에요. 사진 속 종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자기는 너무 일만 해. 가끔은 쉬어야지 하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사랑이는 제 옆에 앉더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종표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사랑아, 할머니 마음 알겠지? 하루만 참아줄 수 있을까? 사랑이는 제 손을 핥아주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는 가방을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제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사랑아. 하루만 다녀올게. 하지만 사랑이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사랑이는 평소와 달리 제 침대맡에서 꼬박 밤을 새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단순히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사랑이가 제 얼굴을 핥고 있었거든요. 사랑아, 왜 그러니? 사랑이는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창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밖을 보라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니? 사랑이는 다시 낑낑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나 떡 준비를 하려는데 사랑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랑아, 비켜. 이래야 해. 하지만 사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유난히 간절해 보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랑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 5시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온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도 격려해주고 봉순이도 그렇게 권하는데 계속 망설일 수만은 없었거든요. 사랑아, 할머니 하루만 다녀올게. 동혁이가 돌봐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사랑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 동안에도 화장실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아침 6시 친구 봉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금자야, 준비 다 했지? 7시 반에 터미널에서 만나자. 봉순이는 저보다 3살 어린 69세인데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살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죠. 응, 곧 나갈게. 이번 온천이 정말 좋다던데. 40년 만에 제대로 된 여행이니까 실컷 즐기자. 봉순이 목소리엔 들뜬 기분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여행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사랑이가 옷장 앞을 막고 섰어요. 사랑아, 비켜줘. 늦겠어. 사랑이는 고개를 저으며 꼬리를 바닥에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부르면 바로 비켜줬을 텐데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결국 사랑이를 안아서 옮겨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사랑이가 뒤따라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가방을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랑아. 뭐 하는 거야? 사랑이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빨로 가방 끈을 물고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워낙 세서 가방이 찢어질 뻔했어요. 사랑아, 놓아. 가방 망가져. 하지만 사랑이는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가 가방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저는 급하게 옷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사랑이는 계속 방해만 했어요. 제가 옷을 줍고 있는 사이에도 가방을 물고 끌고 다녔습니다. 정말 오늘은 왜 이러는 거야? 사랑이를 꾸짖으려고 돌아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슬프면서도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봉순이와 약속도 했고 아이들에게도 여행 간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사랑아, 미안해. 할머니가 꼭 가야 해.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 사랑이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현관문 앞에 누워버렸어요. 배를 바닥에 깔고 내 다리를 쭉 뻗어서 절대 지나갈 수 없게 만든 거죠. 아이고, 사랑아. 일어나.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꽁꽁 문 앞을 틀어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7시 10분이었어요. 터미널까지 가려면 20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급한 마음에 사랑이를 들어 옮기려고 했더니 이번엔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사랑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왜 우는 거야? 아픈 거야? 사랑이는 제 손을 합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프지 않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사랑이가 문틈으로 몸을 끼워 넣어 막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아, 제발 비켜줘. 봉순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봉순이였습니다. 금자야, 어디야? 벌써 7시 반인데. 미안해, 사랑이가 이상하게 굴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뭔 소리야? 걔가 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처음 보는 일이야. 아이고, 그냥 놔두고 나와. 하루 정도는 혼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봉순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사랑이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사랑이를 보니 더욱 처절한 표정이었어요. 꼬리는 다리 사이에 끼우고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강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사랑아, 뭐가 무서운 거야?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잠깐 진정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러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금자씨.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온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사랑이가 나가지 못하게 해서요. 어머나, 사랑이가 왜 그러죠? 평소에 얌전하기로 유명한데. 아주머니도 신기해 하셨어요. 동네에서 사랑이는 모범견으로 통했거든요. 짖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으니까요. 걔들도 가끔 예민할 때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아닐까요? 글쎄요. 15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봉순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금자야, 버스 출발할 시간이야. 정말 안 올 거야? 사랑이가 정말 이상해. 문 앞을 막고 절대 안 비켜줘. 아이고, 답답해. 그냥 뒷문으로 나오든지 해. 그렇다, 뒷문이 있었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래, 뒷문으로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가방을 다시 메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이는 제가 뒷문으로 가는 걸 보고 황급히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뒷문 앞에도 누워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앞문도 막고 뒷문도 막고. 사랑이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사랑아, 제발 좀 알아들어. 할머니가 꼭 가야 해. 하지만 사랑이는 더욱 단단히 자리를 지켰어요. 마치 절대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혁아, 사랑이가 이상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행 가려고 하는데 문 앞을 막고 누워 있어. 아무리 달래도 안 비켜줘. 그냥 안고 다른 곳에 놔두시면 안 돼요? 해봤는데 금방 다시 와서 막아. 동혁이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요? 병원에 데려가 볼까요? 아픈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발해. 그럼 오늘은 여행을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동혁이 말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휴대폰을 보니 벌써 7시 45분이었어요. 버스는 8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아. 저는 사랑이 앞에 앉아서 눈을 맞춰봤어요. 그 깊은 눈망울 속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알고 있는 거니? 할머니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랑이는 제 손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리고는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유난히 애절하게 들렸어요. 결국 저는 봉순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순아, 미안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어머, 왜? 벌써 버스 탈 시간인데. 사랑이가 계속 막아서. 뭔가 이상해. 아이고, 답답해. 그럼 사랑이 데리고 와. 그건 안 돼. 다른 사람들 피해주잖아. 봉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기회에 또 가자. 정말 미안해. 재미있게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40년 만에 여행 기회였는데. 하지만 사랑이를 보니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여행 못 갔어. 정말 왜 그런 거야? 사랑이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마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첫 여행을 망친 아쉬움도 있었고 사랑이의 이상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아니야, 못 갔어. 어머, 왜요? 사랑이 때문에 못 갔다고 설명해 드렸더니 미영이도 놀랐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사랑이가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15년 동안 이런 적 없었는데. 혹시 무언가 감으로 아는 건 아닐까요? 개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미영이 말에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랑이도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이가 정말 무언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2시쯤 저는 TV를 켜고 뉴스를 봤어요. 평범한 하루 일과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모든 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여전히 찜찜한 마음으로 떡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못 간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랑이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사랑아, 정말 왜 그랬던 거야? 사랑이는 제 발밑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아침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게 거짓말처럼 이제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곤 했어요. 3시 반쯤 단골 손님인 정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어머, 금자씨. 여행 안 가셨어요? 오늘 온천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게. 사랑이가 이상하게 굴어서 못 갔어요. 어머나, 사랑이가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 아주머니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네요. 사랑이가 그렇게 얌전한데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아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발했어요. 정 아주머니는 콩떡 2개를 사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개들이 가끔 그런다고 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아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정 아주머니 말에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정말 사랑이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4시가 되자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사랑이가 문 앞으로 나가서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저씨. 동네 꼬마 민수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민수는 사랑이를 특히 좋아하는 7살 아이였죠. 사랑이 아저씨 왜 안 나와요? 오늘은 좀 피곤한가 봐. 민수는 사랑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랑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긴 했지만 평소만큼 신나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사랑이 아저씨 아픈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나 봐.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사랑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숨소리도 정상이고 코도 촉촉했습니다. 열도 없었어요. 몸은 건강해 보였는데 행동만 이상했죠. 5시쯤 봉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금자야, 온천에 도착했어. 정말 좋다. 그래, 재미있게 놀아. 아쉽다.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엔 꼭 같이 가자. 그래, 고마워. 봉순이 목소리가 들뜬 걸 보니 정말 즐거운 모양이었어요. 저도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40년 만의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사랑아, 너 때문에 여행 못 갔잖아. 어떻게 할 거야? 사랑이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6시가 되어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옆집 박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금자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온천 가는 관광버스가 사고 났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출발한 그 버스 말이에요. 산길에서 전복됐다고. 박 아주머니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가 탈 뻔한 바로 그 버스였어요. 지금 뉴스 하고 있어요. 빨리 와서 보세요. 저는 급하게 박 아주머니를 따라 옆집으로 갔어요. 사랑이도 뒤따라왔습니다. TV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산길 커브 구간에서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앰뷸런스와 소방차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22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15명이 다양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2명은 중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제가 탈 뻔한 바로 그 버스였습니다. 어머나, 금자씨. 만약 탔으면. 박 아주머니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사랑이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돌아보니 사랑이 눈에서 안도의 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다행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아, 너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사랑이는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사랑이가 이 사고를 예감하고 저를 막았던 걸까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봉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봉순이는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오후 2시경 산길 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바로 제가 탔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만약 사랑이가 막지 않았다면 저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을 겁니다. 저녁 7시쯤 드디어 봉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금자야.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봉순아, 괜찮아? 다친 건 아니야? 다리를 조금 다쳤어. 병원에 있어. 어머나, 많이 아파? 그냥 삐끗한 정도야. 깁스는 안 해도 된다고 해. 봉순이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충격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금자야. 갑자기 버스가 기울더니 옆으로 넘어지는 거야. 많이 놀랐겠어. 너 정말 다행이다. 만약 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이를 보니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아, 정말 너 때문에 살았구나. 저는 사랑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고마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미안해, 사랑아. 아침에 화내서 사랑이는 제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혁이와 미영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랑이가 아니었으면 아이들도 충격받은 기색이었어요. 특히 미영이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사랑이가 구해준 거네요. 동혁이도 사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막았는지. 걔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미영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사랑이도 평소처럼 제 침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잠깐 깨어서 사랑이를 보니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코까지 골면서 말이에요. 고마워, 사랑아. 정말 고마워. 작은 속삭임에 사랑이가 꼬리를 한번 살랑거렸어요. 꿈속에서도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제가 사랑이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랑이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무언의 보호자였던 겁니다. 남편 종표가 저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그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우리 동네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웃들이 하나둘씩 떡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금자씨,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제일 먼저 온 건 길 건너편 슈퍼 사장님이었어요. 사랑이가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사장님은 사랑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셨어요. 사랑이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지만 왠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동네에 복덩이가 살고 있었네요.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잘 모르던 분들까지 와서 사랑이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짜 그 개가 막았다고요? 어떻게 걔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신기하네요, 정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신기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사랑이를 특별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기자 김민호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 기자님이 왜? 어제 관광버스 사고 관련해서 취재 왔습니다.
개가 주인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벌써 신문사까지 알려진 건가요? 별거 아닌데 굳이 기사로. 아니에요. 요즘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잠깐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는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사랑이는 기자를 경계하는 듯 제 뒤로 숨었습니다. 사랑이야,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사랑이는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조심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기자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랑이가 가방을 물어뜯고 문 앞을 막고 터미널까지 따라와서 저지했던 일들을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평소에도 그런 행동을 했나요? 15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죠.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사진도 찍고 싶어 했는데 사랑이가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카메라를 무서워하나 보네요.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오늘따라 예민해요. 결국 기자는 멀리서 몇 장 찍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인의 생명을 구한 개. 신기한 예감 능력 화제. 제목을 보니 부끄러웠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사랑이 좀 봐도 될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집 개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하루에 20명도 넘게 찾아왔어요. 떡 장사는 덤이고 거의 사랑이 구경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아, 힘들지?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사랑이는 괜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KBS 아침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사랑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머, 방송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라서요. 출연 가능하신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72살에 방송 출연이라니. 저 같은 할머니가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랑이와 함께 나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를 생각하니 걱정됐어요.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말이에요. 사랑이가 카메라를 무서워해서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촬영하겠습니다. 결국 방송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방송까지 나가시다니. 동혁이가 신기해했어요. 사랑이 덕분이지, 뭘. 그래도 어머니가 길러주셨잖아요. 미영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방송 촬영일이 다가오자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우리 동네가 유명해지겠네. 금자 씨 덕분에 동네가 알려지겠어.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랑아,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니? 사랑이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편안해 보였어요. 오히려 저보다 덜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방송에 나가서 뭘 말해야 할지 걱정됐거든요. 사랑아, 내일 잘할 수 있을까? 사랑이는 제 손을 하자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마치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촬영 당일이 됐어요. 방송팀이 우리 떡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과 카메라맨,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이 왔어요. 갑자기 가게가 촬영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사랑이를 소개하니까 스태프들이 모두 신기해했어요. 정말 얌전하네요. 눈빛이 특별해 보여요. 사랑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금방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관심받는 걸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어요. 금자 할머니,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이가 어떻게 저를 막았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어떻게 목숨을 구했는지. 사랑이는 제 옆에 얌전히 앉아서 촬영에 참여했어요. 가끔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하고 제 손을 하자주기도 했습니다. 사랑이가 정말 똑똑하네요. 감독님도 감탄했어요. 촬영은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사랑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해냈어요.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네, 감동적인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팀이 가고 나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사랑아, 우리 잘했지? 사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제 곁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봤습니다. 어머, 금자 씨 잘 나왔네. 사랑이도 예쁘게 나왔어.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국에서 사랑이를 보러 온 거예요. 정말 그 유명한 사랑이인가요? 방송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신기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가 행복해한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사랑아, 내가 우리 동네 스타가 됐구나. 사랑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몰랐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지 1달이 지나자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랑이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 직접 떡을 사러 오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반려동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화창한 금요일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였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혹시 사랑이를 볼 수 있을까요? 남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내분은 계속 눈물을 닦고 계셨죠. 물론이죠. 사랑이야, 손님 오셨어. 사랑이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랑이가 갑자기 아내분 앞에 앉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행동했거든요. 자꾸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이도 뭔가 느꼈는지 아내분 다리에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방송을 보고 왔어요. 사랑이처럼 우리 보기도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남편분이 아내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1시간 넘게 앉아서 복이라는 강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누셨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아내분이 사랑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사랑아. 너 덕분에 복이 마음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아.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안고 오시는 분들, 자신의 동물이 보인 특별한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 사랑이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사랑이가 너무 피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루에 몇십 명씩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말이에요. 사랑아, 힘들지 않니? 매일 밤 사랑이에게 물어봤어요. 사랑이는 늘 괜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어 주었지만 가끔은 지쳐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방문 시간을 정하기로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손님을 받기로 한 거죠. 사랑이도 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죄송해요. 사랑이가 좀 쉬어야 해서요. 저녁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대부분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왔는데 그 아이가 사랑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엄마, 진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 맞아요? 아이의 엄마가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민지가 슬플 때는 착한 강아지가 위로해 줄 거야. 그리고 방송을 통해 사랑이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사랑이를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랑이는 그 아이에게 특별히 다정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고 아이가 슬퍼할 때마다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어요. 사랑이 아저씨, 정말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죠? 아이가 사랑이에게 속삭이자 사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는 단순히 저만의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동네에 김씨 할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금자야, 사랑이 좀 빌려줘. 김씨 할머니는 평소 차분하신 분인데 그날은 많이 다급해 보이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손자가 실종됐어. 어제 저녁부터 안 들어왔는데 경찰도 찾고 있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살 손자 준호가 실종된 거였어요. 사랑이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후각이 좋잖아. 김씨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당연히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아, 준호 찾으러 가자. 사랑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동네 뒷산 입구였어요. 김씨 할머니가 준호의 옷을 가져와서 사랑이에게 맡겼습니다. 사랑아, 준호 냄새야. 찾을 수 있겠니? 사랑이는 옷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산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산을 오르내리며 다녔는데 갑자기 사랑이가 한 곳에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뭔가 이상한가 봐.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동굴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김씨 할머니가 소리쳤고 곧 준호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준호는 놀라서 숨어 있다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서워서 계속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가 찾아줬구나. 준호를 안고 김씨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이도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어요. 생명을 구하는 게, 사람을 찾는 게, 마음을 위로하는 게, 여러 가지 별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매일 밤 사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이는 늘 겸손한 표정으로 제 손을 하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계속 커지면서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 사랑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사랑이의 나이였습니다. 이제 15살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70대 후반이었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었죠. 사랑아, 아프면 바로 말해야 해. 알겠지? 사랑이는 늘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가 무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런 바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가을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 대학교 교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동물행동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의학과 박민수 교수라고 합니다. 중년의 신사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손에는 두꺼운 연구 자료들을 들고 계셨죠. 교수님이 저희를 찾아오시다니 사랑이의 행동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학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교수님은 사랑이가 보인 여러 행동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물의 예감 능력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개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나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진을 미리 감지하거나 질병을 알아채는 개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신기했어요. 사랑이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사랑이를 연구 대상으로 해도 될까요? 물론 아프게 하거나 스트레스 주지 않고요.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사랑이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사랑아, 어떻게 생각해? 사랑이는 교수님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교수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괜찮다는 뜻 같았어요. 좋아요. 하지만 사랑이가 힘들어하면 중단해 주세요. 교수님은 기뻐하시며 연구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랑이의 일상을 관찰하고 특별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기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교수님이 정기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랑이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사랑이가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즉시 알아채네요. 교수님은 매번 감탄하셨어요. 실제로 사랑이는 슬픈 사람이 오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이 오면 유독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이런 능력을 가진 개는 정말 드뭅니다. 한 달 후 교수님이 연구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사랑이는 평범한 개보다 후각이 3배 이상 발달되어 있고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는 타고난 치료견이에요. 정식으로 훈련받은 치료견들과 비슷한 능력을 보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사랑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동혁이와 미영이가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미영이는 어머니의 떡 만드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떡집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영이가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요즘엔 하루에 30명도 넘게 찾아오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떡도 많이 팔리고 사랑이도 보러 오시고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장도 있잖아. 괜찮아요. 파트타임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미영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떡 만드는 걸 신기해했었는데 이제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하니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배워보자.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네, 열심히 할게요. 미영이는 그날부터 매일 와서 떡 만들기를 배웠어요. 찹쌀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죽하고 쪄내고 모양 만드는 것까지
40년 넘게 해온 기술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려워요. 손끝 감각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래, 오랜 시간이 걸려. 조급해하지 마. 미영이는 열심히 배웠어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사랑이도 미영이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어요. 한편 동혁이도 자주 들렀습니다. 주로 무거운 일들을 도와줬어요. 쌀 나르기, 청소하기, 손님들 안내하기 같은 일들 말이에요.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다니. 사랑이 덕분이지, 뭘. 그래도 어머니가 잘 키우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주 와서 사랑이도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왔던 그 서울 부부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보기를 잃고 슬퍼하셨던 그분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했어요. 사랑이도 기억하는지 바로 그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가족을 맞았어요. 아내분이 작은 강아지를 품에서 꺼내 보여주셨어요. 보기와 비슷한 품종의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에요. 사랑이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사랑이를 만난 후 마음의 치유를 받고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가 됐다고 하셨어요. 사랑이가 그분들에게 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사랑아, 인사해. 사랑이는 새끼 강아지 희망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리고는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잘 부탁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가 희망이를 축복해주는 것 같네요. 남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랑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아, 요즘 많이 바쁘지? 사랑이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피곤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15년 전 그 추운 겨울날 가게 앞에서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큰 존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종표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말이야. 사랑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작게 짖었어요. 마치 종표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사랑이 산책시키세요? 우리 동네 자랑이죠. 정말 대단한 게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를 특별하게 여겼어요. 사랑이도 그런 관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 종표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랑이도 옆에 앉아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사랑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데려온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사진 속 종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사랑이가 제 곁에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제법 떡을 잘 만들게 되었고 동혁이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어요. 무엇보다 사랑이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평소와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데리고 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그분의 안내견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는데 이름이 별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는 별이를 보자마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랑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봤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지연 씨는 5년 전 사고로 시력을 잃으셨다고 했어요. 그 후로 별이와 함께 생활하고 계셨죠. 별이도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우울할 때면 꼭 위로해 주거든요. 사랑이와 별이는 서로를 살펴보더니 금세 친해졌어요. 마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해요. 별이가 이렇게 빨리 다른 개와 친해지는 건 처음 봐요. 1시간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연 씨는 사랑이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동물들이 주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요. 별이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거든요. 그분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사랑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 후로도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외로움에 지친 독거 어르신들. 사랑이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70대 박 할아버지였는데 아내를 잃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계셨거든요.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남았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는 할아버지 곁에 가만히 앉아서 함께 있어 드렸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할멈 같네요. 이렇게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게. 할아버지는 1시간 넘게 아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랑이는 끝까지 들어드렸죠. 고마워요, 사랑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네요.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사랑이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는 단순히 똑똑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자였던 거예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있었어요. 사랑이가 이제 16살이 되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80대였죠. 아직은 건강해 보였지만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아, 아프면 바로 말해야 해. 무리하지 마. 매일 밤 사랑이를 쓰다듬으며 당부했어요. 사랑이는 늘 괜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어 주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 문화관광과입니다. 사랑이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싶은데요. 명예시민이라니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동물이 명예시민이 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엔 가능합니다. 사랑이가 우리 시에 가져다 준 긍정적 영향이 크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관광객도 늘어나고 동네 상권도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여식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사랑이에게 물어봤어요. 사랑아, 명예시민이 되고 싶어? 사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좋다는 뜻 같았습니다. 수여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동네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 온 분들까지 작은 시청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이는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시장님이 사랑이에게 명예시민증을 걸어주셨어요. 사랑이는 차분하게 앉아서 시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사랑이도 공식적인 우리 시민이구나. 그날 저녁 집에서 조용한 파티를 열었어요. 동혁이와 미영이 그리고 몇몇 이웃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사랑이가 명예시민이 되다니. 미영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사랑이 덕분이지 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복잡하기도 했어요. 사랑이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게 정말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사랑이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사랑아, 힘들지 않니?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사랑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해 보였어요. 오히려 저보다 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종표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 답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도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사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사랑이는 여전히 아침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15년 전 그 작은 강아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지만 저에겐 여전히 그날의 그 떨고 있던 작은 아이였습니다. 사랑아, 오늘도 고마워. 매일 아침 사랑이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사랑이는 늘 환하게 웃는 것 같은 표정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자 축복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사랑이는 이제 1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어요. 명예 시민이 된 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사랑이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1년 전에 왔던 그 70대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아. 할아버지 옆에는 작고 앙증맞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털색이 사랑이와 비슷한 갈색이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강아지를 키우시게 되었나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사랑이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1년 전에 그 슬픈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에요. 사랑이가 제게 준 희망처럼요. 사랑이는 새끼 강아지 희망이를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사랑이가 희망이를 축복해주는 것 같네요. 정말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할아버지도 행복해 보이셨고 희망이도 사랑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사랑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가 들뜬 얼굴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만든 떡이 지역 농산물 품평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미영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떡 만들기를 배웠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상까지 받다니. 정말 축하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도 미영이의 기쁨을 아는지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어요. 이제 정말 떡집을 물려받을 수 있겠네요. 미영이 말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이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무렵 동혁이도 찾아왔어요. 요즘 동혁이는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응, 요즘 더 늘었어. 사랑이 때문에. 사랑이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다니. 동혁이도 사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이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아,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사랑이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편안해 보였어요. 17년 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추운 겨울날, 종표와 함께 사랑이를 돌보던 시간들, 혼자 남겨진 후의 외로운 시절, 그리고 사랑이가 저를 구해준 그날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사랑이는 제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마치 저도 할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사랑이도 늘 그렇듯 제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랑아, 오늘도 함께 일하자. 사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17년 동안 변하지 않은 우리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첫 손님이 오셨어요. 멀리 부산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 보러 왔어요. 5살 정도 된 꼬마가 사랑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사랑이도 아이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와, 진짜 똑똑하게 생겼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사랑이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살짝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사랑이가 인사해 주는 거야. 고마워, 사랑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이가 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고마워, 미영아. 미영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어요.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박 교수님이 정기 방문을 하셨어요. 1년 넘게 사랑이를 연구해 오고 계셨거든요. 사랑이 상태가 정말 좋네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해요. 교수님의 말씀에 안심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교수님은 사랑이의 건강관리법도 알려주셨어요. 정기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저는 사랑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랑이,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동네 스타? 정말 자랑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를 사랑했어요. 사랑이도 모든 분들에게 꼬리를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 종표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랑이도 옆에 앉아서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사랑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데려온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사진 속 종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시 화목해졌고 동네도 활기차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사랑이도 제 침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사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였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사랑이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72살 할머니와 17살 강아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서로를 지켜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